자, 이번 주부터 해서 총 3개의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좀 유형 독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 3개의 유형으로 나눈다고 할 때, 그 3개의 유형은, 자, 35에서 37번.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오케이? 첫 번째 유형. 그 다음에 38에서 42.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 자, 그 다음에 43에서 45. 이게 세 번째 유형이야. 오케이? 자, 이게 그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유형은 1인 말하기로 1인 말하기 지문과 관련된 화법 문제지. 맞지? 자, 38에서 40은 어때? 자, 2인 이상 말하기. 한 지문하고 초고 한 편이 수록되어 있지. 맞아? 2인 이상 말하기 2문제, 초고 2문제, 그 다음에 이거 2개 합해서 1문제 해서 총 5문제로 구성되어 있지. 그랬을 때 이 그 2개를 섞어 놓은 그 문제는 항상 40번에 배치가 되고 배점이 높아. 3점이야. 여기서 오답률이 많이 나와. 오케이? 그래서 38에서 42는 이 40번 문제를 맞추는데 약간 좀 포인트를 둘 거야. 알겠어? 자, 42하고 45는 자, 초고 글쓰기에 관련된 장문 문제야. 3문제 구성되어 있거든. 유형이 패턴화되어 있어. 정형화되어 있다고. 맞아? 정형화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제 보통 44 아니면 45번에 배치되는 그 자료 해석 문제가 항상 오답률이 높았어. 알겠어?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44에서 44 혹은 45번 문제로 이제 배치될 수가 있는 그 자료 해석 문제에 초점을 맞출 거야. 알겠어? 그래서 매주 이 한 유형씩 조질 겁니다. 알겠죠? 이번 주 요거 끝내고 다음 주 요거 하고 그 다음 주 요거 하고 해서 3주 완성 끝. 알겠어? 3주 완성 끝 하고 계속 저는 주간지 셔틀만 하겠습니다. 알겠죠? 화작은 주간지가 제일 중요해요. 주간지를 계속 꾸준히 푸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친구들은 뭐 주간지 한 번에 막 몰아서 풀고 이러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주간지 한 번에 몰아서 푼다. 화작을 한 번에 몰아서 푼다고 갑자기 막 각성하고 갑자기 막 초사이언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자, 딱 2가지만 지키면 돼. 오전에 풀 것, 매일 풀 것. 이 2가지만 지켜. 알겠어? 그리고 3일 이상 미루지 말 것. 이것만 하면 돼. 알겠지?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 화작은 감각이야. 감각.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최근에 출제됐던 자, 요즘 봅시다. 요즘은 아시죠? 맞아? 지옥의 망둥어. 맞아? 이 망둥어 이 지문 이제 트라우마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문제 유형 잘 볼게요. 35번 문제 유형 고정이야. 고정. 35번은 무조건 유형 고정입니다. 유형 고정이고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관련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출제되는데 보통 적절한 것은 물어볼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볼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랬을 때 자, 문제의 유형이 긍정 발문이냐 부정 발문이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아예 달라. 알겠어? 자, 만약에 이 35번 문제가 부정 발문으로 출제가 됐어. 부정 발문이면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이건 문제풀이 방법이 고정돼 있어. 뭐? 그렇지. 문단별 소거야. 문단별 소거. 문단별 소거.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무조건. 그래야지 실수가 없어. 알겠어? 화작은 속도하고 실수가 가장 중요한 파트잖아. 맞지? 그 중에서 속도가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화작은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읽으면서 바로 풀어야 돼. 읽으면서 바로 대응해서 풀어야 되는데 한 문단 읽고 관련된 것들 이제 뭐 하나에서 2개 소거하고 두 번째 문단 읽고 소거하고 세 번째 문단 읽고 소거하고 남는 거 하나 답.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주간지 풀 때도 그렇게 하세요. 알겠어요? 여기서는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어. 알겠지? 보통 문제를 풀다가 자기만의 방법의 개성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웬만하면은 자기도 이제 뭐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맞지? 뭐 너희들도 뭐 생각이 있고 자아도 있고 너희들도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효율적인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 알겠어? 알겠지? 이거 꼭 깝치다가 이렇게 안 하고 깝치다가 꼭 하나씩 실수 나오는데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그런 것들은 AS 안 해드립니다. 자, 긍정 발문일 경우에는 달라. 긍정 발문일 경우에는 자, 무엇을 한다? 무조건 함정이 있을 거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자, 긍정 발문으로 간다고 한다면 정보의 가짓수가 무조건 늘어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선지를 무조건 쪼개야 돼. 이게 긍정 발문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하나만 맞고 하나만 틀린 식으로 해가지고 오답인 선택지를 4개를 만든단 말이야. 거기서 함정 4개를 피한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워요. 알겠어? 그냥 무조건 함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정보를 2개로 쪼개가지고, 자, 정보를 2개로 쪼개가지고 자, 무조건 2개로 쪼갠다. 함정인지 정보 2개로, 자, 정보 2개로 선지 끊어있기, 그 다음에 그 정보 2개를 다 파악해야 돼. 읽어가면서. 알겠어? 자,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보통 답이 되기는 좀 힘들어요. 맞죠? 이런 것들은 너무 스탠다드한 건 답이 되기 힘들고. 청중의 요청에 따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요청이 쓰려면 어때? 어떻게 요청하니? 말을 해야 되겠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겠지. 맞아? 아, 이거는 질답 형식이구나. 맞지? 자, 그 다음에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자, 발표 진행 순서를 안내한다. 자, 여기서는 2번은 이제 정보가 2개인 거야. 맞아? 2번은 청중의 요청에 해당되는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화자가 답변을 하는 2개의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질문도 안 했는데 정보 준다고 해가지고 2번이 답일 수는 없는 거야. 질문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지? 자, 청중의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이건 판단 안 해도 되는 거지. 맞지? 뒤에 것만 판단하면 돼. 발표 진행 순서를 안내한다. 자, 발표 진행 순서는 어떻게 안내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 값들을 주관지를 풀면서 쌓아가는 거야. 보통 발표 진행 순서는 발표 진행 순서에 관련된 정보는 어디에 나와 있겠어? 문두에 나와 있어. 문두가 뭐야? 문장의 대가리. 문장의 대가리 머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처음으로,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러한 식의 무엇이 있는 걸 말해? 이걸 뭐라고 해? 문장 맨 앞에서 그렇지. 담화 표지가 있어요. 담화 표지. 순서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 문장 맨 앞에 그런 담화 표지, 접속사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알겠지? 화작은 근데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용어들이 몇 개 없어. 알겠어? 주관지 풀어가다 보면은 뭐 이런 표현들 나오거든? 이런 것들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 내가 진짜 한 2분이면 정리해줘. 맞아? 너희들이 뭐 모른다고 해가지고 갖고 오면 내가 뭐 쌩깐적이니? 다 정리를 해줘, 내가.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냥 형광펜 그냥 정리만 해가지고 갖고 와. 알겠지? 내가 그냥 쓰면 끝날 정도로의 정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갖고 와. 그럼 내가 다 정리를 해줄게. 알겠어? 내가 정리하는 건 금방 해주잖아. 자, 청중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다. 이것도 어때? 이것도 Q&A야. 맞지? 자, 이것도 Q&A인데, 근데 여기서는 어때? 누가 질문을 하는 거야? 발표자가 질문을 하는 거지. 맞지? 같은 Q&A지만 달라. 자, 청중과 공유하는 기억을 환기하며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를 밝힌다. 자, 환기, 계기. 자, 봐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할 게 있어, 얘들아. 자, 이거는 지금 다 이해했지? 지워도 되지? 오케이? 잘 봐봐. 자, 일단은 지금 긍정 발문인 거잖아. 긍정 발문은 부정 발문보다 어려워. 부정 발문은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풀이 방법이 고정돼 있어. 근데 이제 긍정 발문은 먼저 이렇게 선지를 보면서 정보 끊어주면서 정보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문 들어가야 돼. 지금 내가 이렇게 선지 분석하는 이 과정들 있지. 시간은 좀 말을 하느라 오래 걸렸지만 이거 10초 내외로 이제 털면 돼. 10초 내외로. 익숙해지면은 10초 내외로 이거 물어보는구나. 이런 식으로 선지를 먼저 이렇게 해체시키고 나서 들어가야 돼. 긍정 발문.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좀 고려해줘야 되는 게 있어. 고려사항은 바로 뭐냐면 이 35, 37에 해당되는 1인, 말하기, 화법, 지문의 구성을 일단은 알고 있어야 돼.
자, 1인 말하기 화법 지문은 총 몇 부분으로 되어 있을까? 이 지문은 총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 몇 부분? 세 부분이에요. 세 부분. 맞아. 머리, 가슴, 배. 머리, 가슴. 자, 도입부. 전개. 마무리. 자, 여기서는 일상적인 상식과 직관에 의해서 내용이 전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자, 도입 부분에서는 나올 수 있는 정보가 뭘까? 도입 부분에서는 주제를 바로 때려박아? 상남자네. 자, 주제를 바로 때려박기보다는 이제 소재에 대한 안내야. 제재 안내야. 제재 안내. 제재 개념 안내, 그리고 제재 소개, 그리고 간단한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아이스 브레이킹이 있을 수밖에 없지. 맞아? 처음부터 갑자기 막 이 말뚱망둥어 새끼가 눈을 어떻게 감고 뜨는지 이거 아십니까? 이지랄 하면서 사이코패스적으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사람의 화법 지문이 수록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잖아. 맞지? 상식적인 거야. 이 도입 부분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은 되게 가벼운 것들이야.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맞지? 가볍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거나 제재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도입 부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자, 본격적인 내용, 컨텐츠는 전개 부분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 맞아? 그리고 마무리 부분은 어때? 나올 수 있을 만한 정보가 전체적인 발표 내용을 요약해 주거나, 맞지? 그리고 뭔가 당부사항이 있어. 뭔가 약간 좀 캠페인에 관련된 내용이야. 뭐 재활용, 뭐 이런 식의 관련된 내용을 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재활용 열심히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당부를 말하고 이제 마무리가 된다거나. 뭐 그러한 식으로 도입, 전개, 마무리에 해당되는 성격의 정보들이 색깔이 확실해. 이건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청중과 공유하는 기억을 환기해서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를 밝힌다. 어느 부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정보? 도입 부분에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정보야. 이런 것들이 인지를 해주는 거야. 선택지를 쭉 보면서. 맞지? 됐어? 자, 그래서 정리할게. 부정 발문일 경우에는 자, 문제풀이 방법 고정돼 있다. 문단 배수고 한 문단 와가지고 관련된 거 소거하고. 맞지? 자, 그랬을 때 화작은 한 문장당 한 문장에 한 개의 정보로 지문의 정보를 이제 인식하면 돼. 알겠어? 한 문장당 한 개의 정보라고 판단을 해보고, 맞지? 뭐 부정 발문일 경우에 대응되는 화법이 있냐? 대응되는 화법이 있으면 지우고 이렇게 풀면 돼. 근데 긍정 발문일 경우에는 어때? 첫 번째 선지 이렇게 끊어주고 정보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준다. 그리고 머릿속에 함정이 있을 거라고 인지를 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지문의 성격을 고려해가지고 해당 선지가 어디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선지인지를 인지하고, 그리고 이게 인지가 끝났으면 그때 이제 지문 돕기 들어가면 된다고. 오케이? 자, 36번 유형 볼게요. 자, 자, 36번은 유형이 조금 35, 37에 비해서 유형이 그나마 조금 다양한데 대부분 다 자료 활용하기에 관련된 내용들이야. 맞지? 자, 자료 활용하기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뭐가 있다? 자, 보기가 반드시 제시가 된다라는 거지. 맞지? 자, 보기가 바로 제시가 된다라는 거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24년도 수능인데 이사 수능에서는 자, 발표의 구성 부분을 자,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지금 정리 부분이 아닌 도입부와 전개부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때?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화법의 전략이 구상됐냐 구상되지 않았냐라는 다소 기존의 유형들과 좀 동떨어진 유형이 나왔는데, 뭐 최근의 유형이라고 한다면 뭐 기억, 니은, 디귿에 관련된 시각 자료들을 제시하고 해당 시각 자료가 발표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뭐 일반적이긴 합니다. 뭐 여튼지 간에
자, 보통은 이 문제는 보통 보기가 보통은 이제 시각자료가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 문제처럼 어때? 발표의 구성을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36번은 다소 문제 유형이 고정화되어 있지는 않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입 전개 범주화가 되어 있어. 범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어때? 바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돼. 대응하는 방식. 기본적으로 해당 부분을 읽으면서 첫 번째 문단, 이게 도입부가 첫 번째 문단인 거잖아. 그럼 첫 번째 문단 읽고 나서 자, 1번 선택지 대응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 지금 전개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보면서 지금 2번하고 4번을 털어줘야 되는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자,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내용 조직과 전달할 내용에 맞는 알맞은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지금 니은과 디귿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니? 그러니까 머릿속에 구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도입 부분은 아예 결이 달라. 맞지? 도입 부분은 뭐 중요한 정보가 나올 수가 없어. 청중의 관심 유발하면은 그냥 아까 말했지만 제재 소개하거나 아이스 브레이킹 하거나 이 정도 정보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 개념 정리하거나. 여기에 답이 되는 정보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는 변별력을 만들 수가 없다고. 무조건 여기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개 부분에서 제시되는 두 개의 정보를 일단 구분을 해줘야 돼.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다. 자, 니은은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 내용을 조직한다라는 부분인데, 내용을 조직한다라는 부분은 자, 가령 자, 내용 조직에 관련된 부분들은 설명 방식에 좀 주목을 해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고, 맞지? 전달할 내용에 알맞는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자료의 종류를 따진다든지, 맞아? 사진 자료인지 동영상 자료인지 뭐 시각 자료인지 청각 자료인지 이러한 자료의 종류에서 변별력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서 변별력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방법, 맞죠? 보통 지문에서는 한 번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순서대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식의 그 자료를 제시하는 그 방법에서 변별력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맞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종류하고 방법을 이제 섞어서, 맞지? 이 섞어서 이제 출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종의 말장난이죠, 말장난. 자, 말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평가 문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식의 이제 말장난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학평에서는 말장난의 비중이 좀 높은데, 보통 평가원에서는 종류와 방법, 여기에서 보통 답이 되는, 자, 답이 도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근데 이게 아니라, 자, 만약에 시각 자료가 나왔어. 오케이? 자, 지금 여기서는 지금 보기 그 발표의 구성에 관련된 문제로서 그 전개부에 관련된 내용 조직 방법과 자료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대응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만약에 이제 시각 자료와 자,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시각 자료는 고정값이 있어. 뭐냐면 자, 본문에서 뭐 1, 2, 3 순차적으로 대응되는 게 자, 지문,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무조건 어때? 순서대로 1대1로 대응한다는 거야. 맞아? 이건 고정적으로 항상 그랬어. 그래서 갑자기 이걸 바꾸거나 이러진 않더라고. 최근 유형이라고 할지라도. 알겠지? 그러면 애초에 지문을 읽을 때, 본문을 읽을 때 지금 1번, 2번, 3번 자, 언더라인된 정보가 있다 라고 한다면 바로 와가지고 한 문장씩 대응해주면 돼. 맞지? 한 문장씩 대응해주면 되는데 저번 주에 내가 말했듯이 양손 독해를 하면, 기적의 양손 독해를 하면 틀릴 수가 없다. 한 문장씩만 대응을 해주면 된다. 한 문장씩만.
한 문장씩만 대응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어줍잖게 막 두 문장 한 번에 읽고 두 문장을 지금 선택지 하나에 대응시키려고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실수가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됐어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37번. 자, 필기 마치시고. 근데 화작은 내가 그냥 결론을 내리면 화작은 그냥 귀찮은과의 싸움인 것 같아. 맞지? 이쯤에서 답을 내릴까 아니면 끝까지 볼까? 여기에 싸움이야.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머리는 어때? 2번에서 답이 나왔는데 어때? 그냥 넘어가고 싶지. 욕구야. 막 2번에서 답이 나왔어. 대충 보니까 2번인 것 같네. 뒤에 거 안 보고 바로 넘어가고 싶어. 이러한 욕구와의 싸움인 것 같아. 맞아? 끝까지 봐야 돼. 근데 화장은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해. 알겠어? 시간 그거 조금 털린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막 뭐 갑자기 3, 4, 5번 풀면에 있어서 막 3분, 5분 걸리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몇십 초 안 걸려. 그러니까 화장은 끝까지 봐. 늘. 알겠어? 자, 그 다음에 37번. 자, 청중평가. 청중평가? 어찌됐건 간에 37번 유형 고정이야. 자, 37번은 유형 고정입니다. 자, 이거는 본문 볼 필요 없어요. 본문 볼 필요 없이 보기와 선지, 자, 1대1 대응. 자, 보기와 선지 1대1 대응인데, 자, 이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끝까지 볼 것. 알겠어? 무조건 1, 2번에서 맞아? 섹시한 선택지가 나와. 맞아? 이거네? 막 이런 선택지가 나와. 근데 이건 끝까지 무조건 봐야 돼. 항상 37번 유형의 이제 평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애매하게 2, 3번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선배치가 되어 있거나 후배치가 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맞지? 선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뭐야? 왜 답이 바로 나오지? 해서 끝까지 읽게끔 만들거나, 아니면은 후배치를 시켜가지고 끝까지 읽게 만들거나. 선후 배치로 이제 보통 답을 배치하는 경우들이 많고, 맞지? 중간중간에 그 매력적인 오답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끝까지 1번에서 5번까지 끝까지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봤을 때 뭐 학생이고 학생 상무 모두 자, 모두라는 말과 달리라는 말, 이거를 구분하는 본인만의 표지가 있는 게 중요해요. 모두 동그라미, 뭐 달리 세모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정보를 딱 인지를 해가지고 기계처럼 접근시키는, 자, 그런 식의 표지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알겠어? 모두가 나왔다? 아니, 두 개에서 모두 찾아봐야 된다. 근데 달리가 나왔다? 그럼 달리가 나오면 뭐 세모 표시 친다든지 뭐 X 표시 친다든지 본인만의 표식을 만들어 놓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패턴을 만들어 놔야 돼. 정보를 처리하는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무의식적으로 내 그 판단을 지배하는 그런 식의 표식들을 주간지 풀면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시간은 3분 30초. 시작. 시간 존나 많이 줬다. 3분 30초. 방금 전에 했던 거 풀어봐. 망둥어 하라고, 망둥어. 이 망둥어 같은 녀석아. 망둥어 풀라고, 이 망둥어 같은 녀석. 망둥어 하라고, 망둥어. 망둥어 하세요, 망둥어. easy. 오케이, easy.
자, 지금 푸셨으면은 스탠다드하게 푼 거예요. 지금 푸셨으면. 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2분 30초 딱 넘어가야 돼. 자, 10초 뒤 끝. 자, 종료. 자, 종료. 자, 원래 2분 30초 풀고 좀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화작은 2분 30초 지나면 이제 보통 지금 문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만 사실 실제 시험지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지. 한 장에 35, 36, 37이 배치되어 있어. 맞지? 그러면 세 문제 풀면은 이제 시험지 넘기는 소리가 나. 늘 말하지만 그 소리를 내가 지배하지 않고 그 소리, 내가 문제 푸는데 그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멘탈이 조금씩 갈리기 시작하거든요. 맞죠? 수험생들은 유리 멘탈이잖아. 맞지? 아니, 나야 뭐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나도 학생 때면 그런 것들 의식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어떤 식으로든 내가 먼저 넘기려고 막 미친 듯이 막 빨리 독해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야. 뭐 여튼지 간에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2분 30초 정도면은 이제 반에 그 해당 시험을 보는 그 시험장 내에서는 상하위권이 골고루 섞여 있겠죠. 맞아? 뭐 상위권 애들은 보통 2분 30초 넘긴다는 거야. 맞아? 너희들이 그런 상위권이 돼야 돼. 알겠어? 그거 의식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리고 화작은 늘 말씀드리지만 오전에 푸세요. 저녁 시간대 푸는 거 의미 1도 없어요. 알겠어? 아침에 풀어야 돼. 아침에 7시 반 이때 풀어야 돼. 알겠어? 알겠다. 알겠어? 자, 왜 그러냐면 저는 늘 학생들한테 말하지만 전 뇌과학 신봉자예요. 뇌과학 신봉자. 맞아? 신체의 바이오리듬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죠? 그러니까 그 특정 시간대에 특정 텍스트를 읽는 것들이 몸에 체화가 되면은 그거 무시 못해요. 그런 습관들이 쌓이면. 알겠어? 저녁 시간에 아무리 모의고사 풀고 막 95점, 97점 이렇게 잘 나오면 뭐해? 실전에 아침에 보는 모의고사 점수가 개판인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 알겠어?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너희들이 보통은 그러잖아. 막 그 시간, 뭐 수능 한 100일 남았을 때부터 수험 시간표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가 좋다. 뭐 이런 말을 하지. 맞아. 수험 시간표대로 오전에 국어, 수학, 오후에 영어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좋은데 그 템포를 지금부터 가져가. 어차피 가져갈 거면은. 안 그래? 그 템포를 지금부터 가져가는 게 가장 좋아.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항상 학교에 7시 10분 이때까지 와. 맞아? 애들이 거의 없지. 그럼 어때? 시원하게 화장실 가가지고 자 시원하게 똥 한번 때리고 맞지?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하루에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무조건 똥 한번 때려야 돼. 그러고 나서 뭐하고 뭐 하면은 이제 7시 20분 25분이면 딱 이제 뭐가 준비할 시간이 돼. 그럼 거기서 이제 독서 지문 푸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한 3, 40분 정도 독서 지문 푸는 게 루틴이었어요. 그게 고3 내내 루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어떻게 됐다? 뭐 수능 다 맞았습니다. 30분 남기고 다 맞았어요. 이러한 루틴들은 물론 그때 당시 수능이 좀 쉬워가지고 가능했지만 저는 그때 거의 밤을 새고 수능 전날에 밤을 새고 갔거든요. 밤을 새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전에 그 오전 내내 국어 공부를 했던 그 루틴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밤을 새서 컨디션이 존나 메롱이었지만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항상 뇌가 그렇게 깨어 있었기 때문에 맞지? 꾸역꾸역 그냥 캐리를 한 거야. 나의 그 습관이나 바이오 리듬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2~3시간밖에 못 자고 갔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았겠어. 그런데도 문제는 정상적으로 풀었다고. 알겠지? 난 그 습관의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저녁에 국어 문제 막 풀고 점수 잘 나오고 이런 것들 크게 의미가 없다. 최대한 오전에 해주는 게 효과가 더 크니까 오전에 배치를 해주세요. 화작이든 뭐든. 알겠죠? 두세 개 하지 마시고 하나씩. 알겠지? 밸런스 있게. 자, 풀어봅시다. 자, 청중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활동할까요? 대답을 듣고. 오케이?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이런 식의 정보들은 어때요? 비언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다 괄호를 통해서 이제 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관제 풀이가 누적이 되면은 본인이 딱 그런 감각이 생겨요. 보통 이런 식의 정보들은 뭘 보고 판단하면 된다. 이런 식의 경험적 누적치가 생긴다고. 알겠지? 근데 그 경험적 누적치가 암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감각의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이걸 누가 암기하냐. 맞지?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알겠지? 꾸준하게 가는 게 중요해. 자, 그리고 지옥의 망동 문제 이거 이상하게 오답률이 높던데. 자, 보겠습니다. 긍정, 부정 발문이니까 하나씩 털어야 되겠죠? 청중의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물고기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모습을 떠올리도록 청중에게 요청을 해야 되겠어. 뭐 요청합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눈을 감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그렇죠. 잘 떠오르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상상하기 힘든 것들을 지금 청중에 요청하고 있죠. 자, 뭐 2번, 3번, 4번. 자, 4번부터 볼게요. 두 물고기의 눈, 개. 눈을 뜨고 감는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뚝망둥어의 동영상과 쭈구리의 사진을 게시해야 되겠어. 딱 봐도 변별력이 뭐야? 말뚝망둥어는 동영상으로 나타냈고 쭈구리는 사진으로 나타냈다. 이게 변별력이겠죠. 맞아? 망둥어 새끼 어디 있어? 망둥어 새끼 여기 있듯이 동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망둥어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쭈구리 새끼 어디 있어? 쭈구리 새끼는 이 다음 문단에서 제시되고 있잖아. 맞지? 쭈구리는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맞지? 망둥어 동영상 쭈구리 사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쭈구리 새끼의 눈이 그 개폐된 모습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 사진을 화면에 순차적으로 제시해야 되겠어. 방법이 이제 변별력이라고 했어요. 방법. 진짜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나? 아니죠. 어떻게 제시하고 있어? 자, 나란히 놓인 두 사진이 보이시죠? 나란히. 한 번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순차적이 아니라 나란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좀 치사하게 문제를 냈죠? 맞아? This is 화작. Welcome to 화작. 알겠어? 야, 화작은 이렇게 치사하게 낼 수밖에 없어. 알겠지? 어쩔 수가 없어. 내용 자체가 뭐 독서처럼 막 그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제 37번 봅시다. 학생 1, 2, 3. 자, 이것도 어때? 이걸 먼저 읽는 게 아니라 이거 보고 이렇게 선지 보고 이제 보기 가는 거야. 시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알겠어? 먼저 읽어봤자 의미가 없어. 맞지? 보기 먼저 읽어봤자 의미 1도 없다고. 자, 바로 선지 가보자. 학생이는 발표에 언급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어. 1번 택한 친구는 없겠죠? 2번, 학생이는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자신의 배경지식, 이게 변별력 개념이죠. 배경지식. 배경지식이 뭐예요?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바가 배경지식 아닌가요?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건 이건데, 뭐 이런 식의 정보 아닌가요? 자, 상어에도 눈꺼풀 같은 피부가 있다고 알고 있어. 이게 뭐예요? 배경지식이죠. 내가 아는 바를 먼저 내가 아는 바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배경지식이야. 맞지? 떠올리고 있으니까 맞고. 자, 3번. 학생 3는 발표에 제시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학생 3이죠. 3. 이것도 이제 손 대응해 가면서 알겠어? 자, 말도 흥미롭지만 그 연구 결과가 믿을 만한 것일까?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나는 도서관에서 찾아봐야 되겠어. 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맞죠? 3번 맞고요. 자,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자, 발표 내용을 통해 알게 된 정보의 효용성을 판단하고 있다. 효용성. 자, 효용성 뭔가요? 효용성. 자, 도움이 되는 가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가치, 효용성을, 그게 바로 이제 효용성이죠. 이걸 알게 되어서 내 삶의 질이 상승했어. 뭔가 뭐 좋아졌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그 내 삶이 그걸 올려진 뭐 그러한 식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면 4번 선택지가 맞겠죠. 맞아요? 없어. 됐어? 자, 선지 난도가 높지 않아. 선지 난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자, 그리고 이러한 식의
표현에서 발생될 수 있을 만한 실수 예방. 오케이. 자, 이러한 덕목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게 바로 35에서 37입니다. 알겠어요? 하나 더 해봅시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시간은 2분 30초. 오케이. 2분 30초 빡센가요? 3분으로 갈게요. 자, 3분 스타트. 자, 1분 경과. 자, 2분 경과. 자, 2분 30초 경과. 아무리 늦어도 딱 이 시간에는 넘어갔어야 돼요. 자, 종료. 자, 풀어볼까요? 자, 말하기 방식에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다음 몇 번? 1번입니다. 용어의 개념 정의한 부분 없어요. 보통 용어 개념은 도입부에서 나와야 돼요. 도입부. 전개부에서 용어 개념 정리하는 게 아니라 도입부에서 전개해야 되는데 없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1번이 바로 답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부정 발문이기 때문에 무조건 4개가 소거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소거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잠재적인 위험. 그 친구는 잠재적으로 실수를 할 확률이 있어요. 꼼꼼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니까 화작은 제가 처음에는 이제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제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무조건 만점에 수렴해야 되거든. 화작은 무조건 만점에 수렴을 해야 돼. 왜냐면 엄매에 비해서 2.5점은 뒤지고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2.5점이 표준 점수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표준 점수 기준으로 표준 점수를 환산한 원점수 기준으로 했을 때 2.5점을 너희들은 시험지를 받자마자 엄매 애들한테 지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이제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좀 큽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결국에는 또.
자, 여튼지 간에 1번인데 2, 3, 4, 5번이 다 소거가 된 상태이어야만 한다라는 거. 그러면 잘 푼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요거는 답이 5번이죠. 5번. 답이 5번이에요. 자, 바로 이제 여기와 대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말씀드렸듯이 맞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양손 독해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건 양손 독해 하기 좀 빡셌죠. 자, 그리고 요거는 자, 가장 적절한 거 3번이죠. 학생일과 이는 모두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고 하고 있다. 자, 문제 자체가 앞선 지문에 비해서 뭐 어렵진 않아서 뭐 해설이 뭐 크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지금은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면서 좀 문제를 풀잖아, 맞지? 근데 이제 혼자 풀 때는 뭔가 할 것도 많고 뭔가 막 이러다 보면은 막 긴장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 맞지? 항상 내가 말했듯이 그 오전과 그리고 이제 오전 시간대하고 꾸준한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맞죠? 무조건 만점을 약속드립니다. 뭐 한두 개 뭐 이렇게 틀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웬만하면 다 만점이 나와요. 화작은 맞죠? 화작은 만점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하루에 딱 15분 정도만 잘 가져가세요. 맞죠? 너무 무리하게 가져가시고 15분 정도만 딱 하고 풀고 틀린 것들 조금 뭐 좀 피드백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일매일 쌓아가는 거, 알겠지?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간지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간지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자, 받으시고 인쇄 상태 확인해 주세요. 자, 빠답. 자, 받고 나서 이름 쓰시고 빠답도 한 장씩. 자, 이거 이강 건데 지금 주간지 뒤에 답이 잘 안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빠답 드리는 겁니다. 빠답 보시면서 하시고 빠답 끼워 놓으시고. 자, 지금 못 받으신 분 이쪽 라인 다 못 받았죠? 이쪽 라인 다 못 받았죠? 자, 1시 30분까지 제가 인쇄를 해 놓을 테니까 지금 몇 명이야?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딱 뽑아 놓을게요. 12개 세트 딱 뽑아 놓을 테니까 제가 없으면 제 옆자리 그 승주쌤 자리 있죠? 아니면 승주쌤 자리 근처나 이런데 제가 이 표지 줘봐. 이 모양이거든요. 화작 주간지, 이 벚꽃, 벚꽃 모양이니까 요거 꼭 가져가세요. 알겠죠? 1시 30분. 알겠어? 만약에 없다. 그러면 3시 반에 한 번 더 오세요. 알겠죠? 그런데도 없다. 이러면 그냥 소리 지르세요. 알겠죠? 천둥 벌거숭이 마냥 와 주간지네 소리 지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자, 마지막 라스트 1번. 자, 비반에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지금 6평 때 여러분들 이제 속도를 좀 올려야 되겠죠? 6평 때 기본적으로 지금 성적, 자기가 목표하는 성적 2, 3등급 정도의 라인이 최소한 나오지 않으면은 7, 8월 달에 달려갈 동력이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평생 기초 쌓을 거야? 아니야. 지금 바로 가야 돼. 자, 바로 가야 되고, 본인이 지금 독서 문제를 풀면 있어서 약간 좀 3점짜리 독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감을 못 잡고 그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전략적으로 문제풀이를 가져가고 싶다. 그러니까 3점짜리 독서 문제를 난 정복하고 싶다. 플러스 고난도 엄매 긴 지문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으면 이감으로 가세요. 이감. 알겠어? 이감이 그쪽에 특화되어 있어. 오케이? 이감이 그쪽에 특화되어 있고. 자, 근데 나는 이제 문학, 독서 지금 현재 내가 이제 2, 3등급, 2등급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다. 2등급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고, 자, 무난하게 이제 문학 문제를 연습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2점짜리 독서 문제를 다 푸는데, 자, 내가 지금 6월달 목표를 좀 가지고 있다. 이런 친구들은 한 수로 가시면 돼요. 알겠어요? 한 수가 전체적인 밸런스는 더 좋아요. 전체적인 밸런스는 한 수가 더 좋아가지고, 예전에는 원래 이감이 압도적이었는데 한 수에서 많이 빼갔어. 사람들 많이 빼가고, 그리고 많이 한 수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수도 괜찮아요. 주간지도 이제 둘 다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능형 문제 컨텐츠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만들어야 돼요. 저도 만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수능형 컨텐츠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설 모의고사 애들 신청하게 해가지고 병행해서 이제 단과반 운영을 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도 그 지금 뭐 8만 원 좀 뭐 비쌀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 유빈이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그렇게 좀 구차하게 풀지 마시고, 맞지? 주간지 받아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푸세요. 알겠죠? 당당히 푸십시오. 저작권 너무 이렇게 이런 개념 없으면 안 돼요. 알겠죠? 진짜 개고생해서 만들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문제 만들기 때문에 진짜 개고생해서 만들어. 리스펙하고 그 정도 금액은 그냥 투자를 해줘. 알겠지? 그 내일까지 아마 신청이니까 그 4월 말부터 오거든요. 모의고사가 주간지라. 그렇게 해가지고 매주 하나씩 해가지고 6평 전까지 쭈루룩 해가지고 실전 감각 딱 익히고 6평 때 자 일단 한번 스스로 증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수업 끝. 무슨 단골? 뭔 단골? 한 적이 많은데. 어?